네,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서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21일, 그러니까 이틀 전 밤 10시 한 43분쯤 북한이 이제 그 정찰 위성을 실은 북한 신형 로켓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자정쯤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정 이후에 조금 네. 시간을 한 1시간 20분 정도 앞당긴 거고요. 그리고 이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이제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이제 순방 정상회담 중인데 NSC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전 8시쯤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일찍 안 열리거든요. 그렇죠. 국무회의라는 게. 굉장히 빨리 소집했어요. 네, 굉장히 빨리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사망의 효력을 어제 낮 3시부터 정지시켰습니다. 네. 이 1조 사망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서로의 이제 무력 충돌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 완충구역을 둔 거잖아요. 네. 서로 거기에서는 군사 작동이나 군사 뭐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만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 그 중에서 공중 관련된 것이 1조 사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조금 여기 정찰기를 띄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효력 정지가 나오니까 북한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사실상의 이제 파기 선언을 한 건데요. 북한 국방성이 오늘 새벽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조치고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기에 구애받지 않겠다. 9.19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파기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하겠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으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붕괴 선 지역에 강력한 신형 무력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사실 북한이 뭐 이런 합의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상 북한이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를 안 지켜왔고 이때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드론 같은 거 막 이제 띄웠잖아요. 예, 네. 띄워서 이제 우리 용산 근처까지 왔다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인 제공은 이제 어쨌든 북한이 한 것이고 한국이 조치를 한 것인데 좀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은 뭐 이게 북한이 어긴 게 한두 번이냐 안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효력 정지하는 거를 긴장감만 높아지게 됐다 뭐 이런 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눈은 아마 정찰 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주먹은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얘기겠고. 이제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을 때는 이거가 이제 이 정찰 위성 로켓이 발사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앤더슨 괌에 있는 미국의 앤더슨 미군 기지를 촬영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봤다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사진은 안 보여준다. 네, 보여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방 전문가들도 벌써 나올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이란 거는 띄워도 아무리 좋은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본국하고의 교신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렌즈 같은 거를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초점 맞춰야지 찍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뿌옇게 나오고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리 짧아도 3, 4일 걸리고 길면 한 1주, 2주까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띄우자마자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주 선명한 거를 찍었다? 뭐 이거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거고 지난해 12월에 이제 다른 뭐 이제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북한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충 보면은 1m 곱하기 1m 요 정도가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한 북한은 한 3m 곱하기 3 뭐 이 정도가 이제 식별이 가능한데 이거는 구글 어스보다 못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이거 찍은 거 맞아라고 조금 사진을 안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강변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이 이제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좀 신중론도 나오고 성공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 내에서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회의적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레이더 자료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 물체 위치와 궤도를 상시 감시하고 있는데 북한 위성이 궤도에 제대로 안착했다라는 결론을 아직은 내리지 못했다라고 이제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제1 우주 속도 너무 속도가 낮으면은 궤도로 도는 속도가 낮으면은 이게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게 돌리는 네. 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게 낮으면은 이제 이것도 도는 것도 안 돌듯이 예를 들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속도를 내는 거를 아직 관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래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속보거든요. 지금 네. 한 10분, 20분 전에 나온 건데 국정원에서는 북한 정찰 위성이 발사를 성공했고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국정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간사 윤건현 의원이 나와서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2차 발사가 실패한 지 89일 만에 3차 발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정원에 보고도 있었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받은 거라는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위성 이제 로켓 발사했다가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1년 걸립니다. 그럼요. 다시 하려면은. 다시 분석하고 예. 뭐 다시 재조립하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죠. 꽤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요. 89일 3달도 안 돼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의 실력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1차, 2차를 다시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제 북러 정상회담 했을 때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러시아 극동 쪽에 있는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기지 거기로 해서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라고 넘겨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받는 이런 기술을 받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재밌었던 게 이제 지난 21일에 위성 발사 현장에 이제 기념사진 같은 게 노동신문에 올라왔어요. 네.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빼곡히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이제 북한 사람 우리랑 친숙한 얼굴들이 있는데 한 명이 서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봤거든요. 약간 푸틴 닮았더라고요. 얼굴이. 살짝 머리도 없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 사람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왔고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아마 일부러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측에는 러시아가 좀 뒷배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가 얘기를 했는데 긴급 현안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러시아의 도움에 따른 직접적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러시아의 기술이 어느 정도로 온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까 우주기지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예, 네. 그때 발음이 좀 힘들었던 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네요. 네. 북한이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정말 남북 합의 폐기하거나 백지화 선언 많이 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제 효력 정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는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맺어졌던 거고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였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긴장을 높이지 말고 적대적 행위를 좀 하자. 일단은 핵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는 미국하고 협상에 날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재래식 무기라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긴장을 완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의 긴장을 좀 낮추자.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적대적 행위를 안 하는 거를 약속을 했는데 일단 뭐 북한이 그동안 많이 깨왔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군사 합의를 우리가 먼저 깬 거는 처음입니다. 이건 물론 폐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고, 폐기는 원래 이제 국회 법이니까 이것도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효력 정지는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통과해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한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북한한테 호구 잡혀서 당하기만 할 거냐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고,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손해 보는 건 우리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은 경제에도 주식이라든지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냐 좀 논쟁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직접적으로 우리 어떤 뭐 경제에 타격을 줄지 안 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핀을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만났는데, 이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다운인가 합의를 체결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운인가는 이제 그 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고 영국 정체 1번지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총리의 관저도 있는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를 맺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협력의 핵심에는 안보 분야가 있는데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을 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해양 공동 순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까지 별도 서명을 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력 도발 대응에 이어 해킹 등 사이버전까지 봉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 진영하고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북중러하고는 점점 좀 전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국제 정세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어제 6개월 정지를 시켰는데 예. 비상징계를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있죠. 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윤리위원회가 있고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약간 부르는데 명칭은 다르더라고요. 명칭은 조금 달라요. 근데 뭐 같은 거의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하려면은 이거를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윤리심판원도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사자 해명도 듣고 소명도 듣고, 그럼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지를 언제 결정한다, 뭐 이런 일종의 법원 같은 기능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제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의 징계 얘기를 꺼내고 좀 긴급하게 비상징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예. 때. 그러니까 이거를 중대한 문제라고 본 거죠. 이번 파장을. 그러니까 뭐 최강욱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얘기를 하면서 뭐 설치는 암컷 뭐 이런 얘기들을 꺼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마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고 좀 폄하 발언으로, 네. 여성 폄하 발언으로 좀 이렇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빠르게 이제 대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갇힌 게 북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그 옆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뭐 웃거나 미소를 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할지 여부에 대해서 따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이 있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는 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제목은 뭐 폭망하는 말, 언론이 과도, 민주 암컷 발언, 한밤 설전, 이건데, 이게 이 기사의 구성이 마치 이거 채팅방에 진짜 띵 누구 뜨면 다르륵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단톡방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기자한테 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워딩이 나오거나 뭐뭐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아니라 민영배가 뭐라고 얘기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누구는 뭐 박용진은 뭐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재수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워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캡처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내에서는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쎄 빠지게 골목길 돌아다녀 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말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터지면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는 뭐 민영배 의원이나 이런 분은 또 당사자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조선일보에 뭐 이렇게 의도에 말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설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도 좀 시끌시끌한데 네. 이게 뭐 발언 전문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충분히 할 만한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박 의원들부터 징계를 해야지. 왜 최강욱을 먼저 징계하냐. 막 이런 얘기부터 아니다. 지금 당이 제정신이냐. 이런 거 징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것과 당원들끼리도 지금 막 설전이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을 했나요? 이게 조금 재밌는데 그러니까 따로 표명은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표명은 안 했는데 조선일보 칼럼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는 영어로 써놨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렇게 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동 번역기로 돌리면은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건데 그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거를 한 거를 공유한 거가 사실은 별로 기사화가 안 됐는데 그게 김대중 전 주필 조선일보 주필 유명하신 분이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국민의힘이 지면은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화제가 됐어요. 보수 진영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을. 그러니까 조금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총선 너무 위기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식물 대통령 되기 때문에 하야해라. 뭐 이런 식의 좀 센 발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탄핵을 이런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못하면은 끌어내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다라는 거를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썰이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징계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맞아?라고 했다라는 썰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원본이 뭐냐면은 이게 빌 클린턴이 예전에 아버지 조지 부시 이제 대통령하고 92년에 대선에 붙었을 때 그때 슬로건이었어요. 맞아요. 뭐냐면은 It's the economy stupid.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때 번역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는 민주주의야 바보야 아니면은 문제는 민주당이야 바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나의 징계를 줄 일이 아니라 더 세게 나가야 돼.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데 일단 지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웠어요. 네. 그 해당 조선일보 그 칼럼만 지금 공유가 돼 있고 It's democracy stupid는 일단 지운 상태예요. 네. 이제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오늘 SNS에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강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예, 이원욱 의원이 제목이 최강욱 전 의원의 망언 아직 당의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목을 올리고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 지키기에 나선 개딸 팬덤과의 결별과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지자들이 최강욱을 왜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거나 지금 수박들이 문제다 뭐 수박을 먼저 징계하라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이제 좀 가져온 것 같고 어쨌든 비명계 입장에서는 좀 원칙과 상식 이 모임 쪽에서는 이런 강성 팬덤의 모임이 배경이 돼가지고 이런 뭐 최강욱 의원의 좀 막말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엄중하게 이런 거를 조치를 해야 되고 같이 있었던 의원들도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 뭐 이런 게 조금 공격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조금 공격하는 데 좀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현수막 문구 시한 때문에 또 청년비하 논란도 있었던 터라 지금 연이은 뭐랄까 이런 말 문구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민주당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3만 원 청년 패스 정책을 내놓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 이게 3만 원 청년 패스는 월 3만 원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지난 15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관련 예산 2,923억 원을 책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인 이제 의왕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요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만 원 안 되는 돈이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정된 거기는 해요. 예정된 거기는 한데 지금 연일 이제 민주당 뭐 이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나 여성들을 조금 반발하는 좀 돌아서는 것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세게 빠르게 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사에서 민주당이 좀 사라져서 좀 고민이었다 했는데 다시 등장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무산했다가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를 같은 역에 발의하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 못해서 폐기될 경우에, 근데 네. 이제 일부 문구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 거죠. 네, 수정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런 동일한 법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느냐 사실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요거가 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법의 1조인가 2조에 들어갔는데 요게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사들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으면서 이게 조금 무산됐는데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좀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조금 뭐 수위를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지난번하고 이제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간호조무사협회라든지 다른 직역 의료 관련 직역 분야에서 좀 반발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간호사한테만 좀 특혜를 주는 법이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지금 14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의료법이다. 그리고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생계박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논쟁점이 있는데 이게 나온 배경이 민주당이 추진한 배경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의사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의사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든 거를 다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양병원에도 의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거기에. 네. 근데 요양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긴급한 진료 행위가 정말로 필요하느냐라고 보면 약간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간호사 제도라든지 이를테면은 진료를 할 수 있는 특정한 간호사들 중에서 특정 연차가 지나고 시험을 보면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이런 것들 마련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사의 보조 진료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열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 부족과 맞물려서 이제 냈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직역들하고의 조금 경계선이 조금 불분명한 게 있는데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간호사를 떠납니다. 그 정도로 그만둬요. 그 정도로 조금 강도 높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전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의사의 부족 현상을 하고 간호사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게 약간 의료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사를 정점으로 해서 브라만부터 해가지고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네. 여기가 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면 나머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히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대타협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모로 어쨌든 좀 갈등이 다시 의대 정원 문제 늘리는 것과 함께 다시 갈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